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 조명 배터리를 새로 바꿨더니 너무 눈이 부십니다. 눈 아파 죽겠어요. 이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진짜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길게 좀 봐주세요.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025년 2월 20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정보 전달 양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일단 제가 스킵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개혁신당 내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기 명태균 관련은 조금 스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것까지 다뤄버리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윤건영 의원이 자꾸 이제 경찰의 인사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찰들을 굉장히 무리한 진급을 시켜가지고 지금 경찰 넘버 2 근데 넘버 1이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넘버 1의 자리에 갖다 꽂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사의 출처가 대통령 비서실일지 아니면 그 경호처장을 통해서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는 건지 혹은 뭐 한남동 그분이 하시는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유튜브에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셋 중에 뭐가 맞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뭐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은 아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메모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워딩을 몇 개 적어 놓고 이제 맞다 이것도 있었지 죄송합니다. 맞다 이것도 있었지 해서 기억나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극한 직업 헌법재판관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법정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법정이야 뭐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 법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잘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 분들 보면 인내심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탄핵재판을 보다 보면 그냥 뛰쳐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헌법재판관이면 나한테 저 말했으면 난 뚜벅뚜벅 걸어가서 싸대기 한 대 날리겠다 싶은 그런 순간도 너무 여러 번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저 성조기 들고 있는 국가 전복 세력들은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 심지어 자택에 몰려가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심지어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탄핵하겠대요. 해보시든가. 그게 본회의가 통과가 되나 이 사람들아. 여튼간에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헌법재판관 자체가 지금 시기에서는 정말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성조기 들고 이제 국가 체제 전복을 하려는 저 세력들은 지금 하는 행동이 윤석열을 거의 파묻는 행동들인데 그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선동돼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헌법적 세력들, 성조기 세력들은 모르고 선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최소한 전환길 정광훈은 알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윤석열이야 죽던 말던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본인들이 그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게 지금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도 머릿속에는 뇌가 없고 똥만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됐던 것들 중에서 두 가지는 제가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직접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매불쇼는 유시민 작가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나오는 프로는 항상 옳죠. 그래서 매불쇼 어제 거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 MBC 100분 토론을 봤는데, 제가 요즘 JTBC를 가게에 틀어놓고 있다가 썰전 시작하면 채널 돌려버리거든요. 자꾸 뭐 유승민이라든지 전원책이라든지 뭐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MBC를 틀었는데 100분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분 토론 저거 나중에 봐야지 하고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갔길래 봤는데, 100분 토론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나오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나와서 패널이 돼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분의 패널이 그 이재명 대표님에게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만 그냥 쭉 이어지니까 뭐 볼만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그러니까 2월 19일자 그 매불쇼와 2월 19일자 MBC 100분 토론은 이건 직접 꼭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괜찮네. 이게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하면서 홀짝거리면서 마시는 건 물이 아닙니다. 소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산갈매기 16도라는 건데 요거 괜찮네. 처음 마셔봤거든요. 방송하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의 지금 태도에 대해서, 검찰을 믿어도 되나 아직 믿을 수 없나라는 거에 대한 지표가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검찰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차장 김성호였나? 거기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검찰에 발부해달라고 하면 검찰이 법원에 올려야 되는데 아예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구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 비화폰이라 그러죠. 비화폰 서버를 기록을 지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요. 그 있었다라는 증거도 청문회에서 나온 상황에서 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이 비화폰으로 도대체 누구누구가 언제 통화를 주고받았나만 보려고 하는데도 그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막게 하려고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아예 법원으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의 내용 중에서 검찰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밝히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검부터 해서 검찰은 아직도 믿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공수처에 다시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 말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이제 이 다음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이것도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는데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김문수와 한동훈의 2파전이죠. 왜냐하면 오세훈, 홍준표는 명태균 때문에 날아갈 것 같다, 또는 그 명태균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경선이 시작되면
한동훈이 아직 살아있는 본인의 검사 라인을 이용해서 오세훈과 홍준표의 검찰의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릴지도 모른다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홍준표 날아가면 뭐 김문수, 한동훈밖에 안 남는데 나는 이게 김문수를 대권 주자로 보는 이 정치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모르겠어요. 노영희 변호사는 정보의 출처도 정보의 내용도 공개를 하진 않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김문수는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원톱인데 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세훈은 본인 부하 직원 보내서 그 명태균한테 보내고 그 여론조사 직접 부탁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 후원 회장인 김한정 보내서 명태균한테 돈 주는 정황이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명태균이 했던 여론조사를 골든크로스라고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황궁뽕 까봐야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아들과 통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여튼 홍준표랑 오세훈은 지금 명태균 때문에 난리 엉망진창이 나 있는 상태고 이거 더 진행되면 이 두 사람은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직 날아가고 감옥 가게 생겼어요. 여튼 그래서 국민의힘에 그리고 하기야 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후보가 이재명 대표님이 될 게 너무 당연해서 그 조그만한 다른 목소리 내는 걸 너무 크게 보도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안정적인 구도이고 그리고 아무도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본인의 대권 의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님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지금 대선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죠.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탄핵 절차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게 본심일까요? 진심일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계엄령을 선포한 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본심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튼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재판이 이제 어제 수요일에 있었는데 이거는 1회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것까지 제가 챙겨볼 여력은 없어가지고 이 헌법재판 영상은 안 봤고요. 볼 예정도 없습니다. 여튼간에 뭐 최후변론까지 원샷으로 끝을 냈다고 하니까 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 윤석열의 그 탄핵 재판은 오늘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 이게 지금 진짜 오늘 그 10차 변론 기일이 끝이 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결과만 기다리게 되는 것인지 혹은 오늘 변론 기일을 잡았으니 따로 날짜를 한번 더 잡아서 최후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지 혹은 또 윤석열 측에서 이거 붙들고 늘어져서 한 번에 변론 기일을 더 잡을지는 오늘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어제 있었던 주요 정치 기사고요. 물론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은 아주 일부만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뭐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 엄청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을 날릴 수 있는 김건희를 날릴 수 있는 명태균에 대한 보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날 잡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뉴스에 이제 거의 없다와 신인규 변호사의 콜라보가 이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면 그날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두 사람 못지않게 이준석을 싫어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하기 전부터 그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들만큼 저도 떠들 자신은 있지만 뭐 그래도 저보단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워딩을 듣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아질 것 같네. 여튼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길게 봐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2월 13일 기준으로 제 유튜브 이제 청취 시간이 수익 창출 요건에 1200 한 몇십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뉴스는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정치 뉴스가 맞다고 해야 되나? 어제 크게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재규의 그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살해한 게 과연 내란이라고까지 볼 만큼의 행위였나에 대한 재판을 물론 김재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돼서 죽고 없고 그리고 김재규의 가족들은 탄압에 주위의 시선에 못 이겨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따져보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2월 4일 이후로 제가 가게에서 재생하려고 서울의 봄을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틀었는데 서울의 봄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목이 그때 그 사람들이었나요? 김윤식 배우님이 김재규 역할을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수 김윤아가 아마 심수봉 역할로 나오고 해서 그것도 제법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도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사람들도 구매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튼 김재규의 재판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거는 저는 나름 꽤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너무 오래 전이어서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15년에서 20년 사이쯤 전일 것 같아요. 제가 웹서핑을 하면서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어떤 기자가 김재규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더듬어 올라가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광주에 가서 김재규의 묘역에 참배를 하고 그 취재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묘역에 참배를 하는데 빈손으로 가긴 그러니까 꽃집에 들려서 국화꽃다발을 사는데 국화꽃 10,000원어치만 포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꽃집 주인이 굉장히 툴툴거렸대요. 10,000원짜리는 얼마 양이 적어서 모양도 안 나고 이쁘지도 않다. 20,000원짜리를 해라 하니까 뭐 그냥 10,000원짜리로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꽃집 주인이 엄청 툴툴거리면서 꽃을 포장을 하면서 건네주면서 물어봤대요. 누구의 묘소에 가길래 이런 걸 가져가느냐 하니까 김재규의 묘에 참배하러 가려고 한다 이러니까 꽃을 주다가 말고
장군님 참배하러 가는데 꽃이 이 모양이면 안 되지. 기다려. 내가 더 쌓아줄게 하면서 굉장히 큰 꽃다발을 만들어 주셨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게 신문사도 기자 이름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용을 제가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방법이 없긴 한데 여러분 이게 광주입니다. 이게 광주예요. 그 황연필 선생님이 지난 주말 광주 탄핵 찬성 시위 연단에 오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제 가슴에 굉장히 먹먹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집안의 장면이 있어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게 노태우가 당선된 선거니까 아마도 87년일 거예요. 87년. 맞겠네. 87년인가? 아닌데? 더 뒤인데? 97년 김대중. 92년 김영삼. 87년인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노태우가 당선되던 선거였어요. 개표 방송을 이제 어른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어른들이 전부 다 뭐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TV 프로 볼 수 있나요? 있는데 그 중간 결과를 지도로 딱 보여주는데 전라도 쪽은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색깔이 달랐어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집에 이제 어른들이 그걸 보고 웃으면서 저 봐라 전라도는 저 빨갱이들 저는 떼가지고 다른 나라 해프라 막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셨던 게 전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게 나도 같이 웃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싫지도 않았어요. 뭐 그 어린 나이에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TK 지역의 그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5.18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입니다. 저는 이 조국혁신당의 출연이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꽤나 욕을 먹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에 반대를 했어요. 왜냐? 전라도에도 건강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은 전패를 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당신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벌이는 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라도 도민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5.18에) 관련된 역사 기록 영화는 많죠. 화려한 휴가도 있고요.
택시 운전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는요, 5.18에 대한 그 실제 기록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모자이크가 없는 거를 초등학생 때부터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왜? 그게 내 아버지의, 내 할아버지의, 내 옆집에 살던 아저씨의, 옆집 살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이고 그분들이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잊지 말자며 모자이크가 없는 생영상을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제 선배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운동권 철학 동아리에 들어가면, 운동권 노래패에 들어가면, 운동권 몸집회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만화 동아리도 그 대자보에 그 그림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만화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면, 그리고 총학생회에 들어가면 신입생 때부터 그 영상을 본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제 한 3, 4년 선배까지가 그 세대예요.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보도연맹 사건,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고도 반민특위를 주저앉히고도 그냥 자진하야해서 하와이 가서 호의호식 하면서 늙어 죽은 이승만, 몇백만을 죽여도 괜찮다, 정권 연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섬뜩해서 암살을 당한 박정희,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하던 전두환, 그리고 그를 이은 노태우, 그들의 명맥을 잇는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저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소수정당도 아니고 TK 지역당, 강남 3구 지역당도 아니고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조로의 기회,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모든 외교정책, 모든 경제정책, 모든 민생정책을 보고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라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엄령 일으키고 그때도 이거 진짜 미쳤구나, 이건 비유가 아니고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 나라가 망할 뻔했지만,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이 나라에 또다시 전면전이 일어날 뻔했지만, 여튼 기적이 쌓여서 그 모든 일이 막아졌고, 그리고 저 집단을 이 땅에서 뿌리채 뽑아낼 수 있다면 이 정도 위기, 이 정도 나라 휘청했던 것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제 유튜브를 처음 올린 것부터 전부 다 보신 분이 몇 분 계시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외교적인 관점에서, 내수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되었는지,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갑자기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는지, 왜 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저 집단들은 저러고 있는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편이 있어요. 이거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올리면서 보니까 이게 벌써 110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올린 컨텐츠가. 이 110개가 넘는 컨텐츠를 모두 봐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창기에는 정치의 비중을 약간 두는 잡다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현실 정치를 이야기하는 정치 유튜브로 돌아섰어요. 근데 지금 계획은, 이 컨셉은 대선이 치러지는 날까지입니다. 대선에서 아마 이제 4월 말 5월 초나 5월 중순쯤에 대선이 있지 싶은데, 그 대선이 끝이 나고 나면 제 유튜브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컨셉,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 중에서 지대너비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대너비앗과 비슷한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꽤나 많은 독서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대너비앗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였고요. 그리고 그 3분의 2 중에서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훨씬 더 정확하게,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꺼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다루지도 않았던 이런 잡다한 지식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유튜브를 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뭐 정치적인 위기가 오면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대너비앗의 컨셉을 따온 그런 비슷한 걸 진행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정치 이야기는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루 동안 있었던 정치 기사에 대해서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대선 때까지입니다. 어쩌면 제가 예측했던 올해 가을 대규모의 보궐선거 때까지일 수도 있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여튼 오늘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정보 전달이 20분이었는데 쓸데없는 소리가 13분이 돼버렸네. 여튼 여러분 좀 길게 좀 들어주세요. 길게 들어주시는 게 이게 저한테 생각보다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